자, 공감 대화 과정 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기도 하지만 좀 짧게 금방 지나갔는데요. 짧게 한 30초씩 프레임 대화와 있는 그대로의 대화를 듣고 나서 내 삶에 아주 미묘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다 아니면 1도 없었다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수진님부터 이렇게 정희님 순서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일단 한 40년을 그렇게 살아가지고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순간순간 그런 상황이 많이 맞닥뜨렸지만 고쳐지진 않았는데 일단 끝나고 나서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언어가 이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았나 이런 것들을 강의 통해서 좀 그래도 경험해보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된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멋집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태건 중요한 것은요, 인식한다라는 거거든요. 인식한다라는 것. 사람은 인식을 일단 하지 않으면,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저기, 네. 초반에는 이제 그 수업하고 나서는 되게 리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제 딸이라서 되게 어린 것 같았거든요, 리나를. 아직 애기처럼 해가지고 리나가 엄마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뭐야 나한테 했더니 그걸 생각하더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실 리나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약간 놀라니까 엄마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래 그럼 진짜 얘기해줘 그랬더니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아니면 저거 해라. 나 그만큼 애한테 되게 잘 소리를 되게 많이 유머가 해주구나. 있죠. 유머인지 진심인지 진심이죠. 잔소리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그럼 또 잔소리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애를 키우다 보면 그때 되게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좀 참다가 나중에는 전에 한 달 동안 이나랑 되게 이번에 많이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생각보다 아이를 키울 때 인내심이 별로 필요 없고 왜냐면 애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하는 거 다 표현하고 또 그 욕구도 어쨌든 다 표현을 하는데 그걸 내가 못 따라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한 달 시간 동안 그냥 리나랑 많이 친해지고 제가 욱하는 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뭐 대화에서 이거 관찰로 해야지 이런 거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으로 이상입니다. 네, 박수. 자, 우리 윤희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제가 막 포스트잇에 적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3가지 많이 쓰는 프레임 언어가 있더라고요. 단어 2개는 단어인데 도대체 이거랑 그다음 왜 이렇게 이거랑 땡땡땡땡 그다음 하나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거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몰랐는데 이거 좀 애들한테 상처가 되겠다 싶어서 쓰면은 다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 도대체 뭐 엄마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빨리 밥을 먹을까? 이런 거. 그냥 밥을 빨리 먹어야 엄마가 설거지를 하지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막 자세가 막 이상하게 되면 그냥 똑바로 앉아. 보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아니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다른 뭐 남편한테나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왜 유독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드리세요. 성우님.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단 하다가 이걸 어쨌든 인식을 조금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왔는지가 진짜 살짝 보이더라고요. 나대화고 있다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부터 이제 시작하는 말. 엄마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도 저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법도 좋은 대화법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겠다고 열이 좀 덜 받았을 때 화가 좀 덜 날 때 이제 시도를 한번 몇 번 해봤더니 이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였어요. 되게 제가 소리에 예민한데 핸드폰 벨소리를 계속 시끄럽게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현우야 핸드폰 벨소리를 듣고 있구나. 네. 그리고 계속 듣는 거예요. 아직도 듣고 있구나. 네. 그래서 기다렸어요. 5분을 듣더라고요. 이제 끄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아이가 제가 어쨌든 간에 인내심은 한 번 어쨌든 이것도 유머러스하게 그냥 웃음이 저도 터지고 아이도 웃음이 터지면서 옛날 같았으면 화를 냈을 장면인데 화를 안 내고 넘어가가지고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체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훌륭합니다. 네. 저도 프레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막상 여기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긍정적이었던 게 일단 잠깐 멈춤이 되잖아요. 적용을 못했는데 잠깐 기다려주는 게 되게 저한테 이렇게 리프레시가 됐던 것 같고 저는 아이들보다는 수업할 때 갑자기 제가 많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딱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하는 내 수업에 대해 자신감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다 얘기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미서가 갑자기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는데 와 이거 진짜 난가 싶은 엄마의 잔소리거든요. 일단 톡방에 공유해 드리니까 진짜 보내줬다고요? 정말 좋습니다. 5분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꼴 보기 싫다. 저희 꼴이라는 부분이 프레임이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별이 있잖아요. 별 꼴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쓰는 이 별이 다를 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꼴을 우리 자체가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 내부에서 어때요? 다양한 감정들과 만나거든요. 성도님 말씀이 제가 아직 대화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앞단, 첫 단추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음악이 들리는구나, 음악을 켜고 있구나 이제 요게 한 차수 요게 지금 처음부터 이 프로세스를 다 알려드리고 하나씩 알아갈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머물러 보는 시간들을 한번 꾸준히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을 본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재밌는 일이에요. 우선 상황을 관찰하면서 내 내면에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거든요. 내가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가 똑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친 같은 친구들이라도 어휘력도 다르고 언어에 쓰는 패턴이 경험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는 욕구와 가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부분이 다르면요. 어떤 대화를 나눠도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왜 우리 그 외국 여행 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냥 무언가 눈빛과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통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표현되어지는 단어는 말 그대로 단어일 뿐이에요. 그게 함의하고 있는 내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어떤 것도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꼴보기 싫음을 조금 넘어설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꼴보기 싫음이 어디서부터 올까? 그리고 나는 이 꼴보기 싫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할 것은 갈등 관리 유형에 대한 나의 유형을 실제 한번 찾아보고 이 유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것까지 해서 한번 짧고 굵게 직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TKI라는 갈등 관리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 TKI는 토마스 킬만 Complete Mode Instrument라고 해서 토마스와 킬만 박사가 갈등에 관련된 것을 5가지 모드로 검사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형이라는 거나 이 설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학자들이 타당도 일정 부분 신뢰도를 높여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꼭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갈등의 유형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시간에 갈등의 의미 말씀드렸죠. 자, 갈등은 한자로면 갈등이지만 영어라면 conflict인데 이게 서로 충돌하다, 서로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가져왔어요. 원래 우리 한민족이 태극기가
양극이잖아요. 근데 원래 3태극이에요. 최초는. 근데 지금 양극인데 자, 반달이 있어요. 두 개 원. 3태극과 태극기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건 정확하게 서로 충돌하다는 의미예요. 부딪히잖아요. 자, 근데 3태극과 태극문을 보세요. 어때요? 뭔가 서로 다른 동대동 50도 50이지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오리 모양을 틀면서 어때요? 상승 기류를 내고 있죠. 3태극도 마찬가지고 태극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갈등이라고 하면요. 부딪힘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갈등하면 태극문을 떠올리세요. 서로 다름과 다름이 이게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수용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분명히 무슨 거예요? 이건 오류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정시켜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등하면 갈등은 충돌하다는 의미보다 서로 만났구나. 야, 저 사람이 내가 전혀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하네? 그 행동과 만나는 거예요. 야, 내 아이가 내가 써보지 못한 저 말을 하네? 그 말과 만난 거예요. 만났다라는 걸로 인식을 전환하면 오히려 갈등이 스트레스보다는 인식의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가차 타고 가다가 사고 당한 화상 환자가 됐던 이지선 씨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지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왜 어떤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만난 것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천둥 우박 치고 비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 살아서 우박을 안 맞고 못 살아서 우박을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만났구나.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보다 한 이야기인데 야, 정말 너 할 만큼 했잖아. 이런 말 듣잖아요. 야, 너 자꾸 이런 말이 들려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들은 다 어때요? 타인의 관점이 나에게 그대로 전이 돼서 내가 마치 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꾸 이런 얘기가 들려서 하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는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털어버려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윤정희 님이 비자금으로 1억을 조성해놨대. 남들이 그래요?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야, 내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하는 말인데 비자금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털어버려요. 이거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누구 이야기다?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자기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한테. 자, 그런 내부 심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시작은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 관점이 무엇이다?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놓고 이 프레임을 놓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꽤나 품격 있는 대화, 첫 단추를 제대로 거는 대화, 누구한테 정말 저 사람 정말 말을 예쁘게 한다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조직 성과와 갈등의 이 연계선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많은 이제 갈등에 연구하는 연구학자들이나 이런 경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갈등이 너무 없거나 너무 높거나 둘 다 문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예스맨 조직 있잖아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예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조직은 다양성이 일단 존재하지 않아요. 리더가 아니면 그것을 이야기한 그 어떤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해서 전혀 문제없는 어떤 그런 현 상황을 파악해서 말을 하고 이끌어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어떤 리더도 그러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했던 리더들은 항상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신의 성공이 그 관념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동자승이 된 사람은 큰 깨달음과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젊었을 때 큰 성공을 한 사람은 결국 큰 실패를 만난다.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일정 부분의 그러한 관념들, 성공했다는 그런 자의식 자체가 또 다른 관념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묵습니다. 근데 너무 갈등이 심해도 어때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 갈등은 개인과 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그리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갈등
긍정이다 부정적이다라는 개념이랑 다르구나 정도로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갈등 관리 유형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5개의 행동 측정을 하는데 이게 약간 일반 검사지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듣지 않고 하다 보면 왜 자꾸 중복된 질문을 왜 자꾸 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어타의 설문지처럼 맞는 답 없어요. 내가 평상시 좋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문항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요는 30문항이 다 A, B로 나누어져 있어요. A, B, A, B, A, B인데 이 A, B가 5가지 유형을 쫙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D, E 유형이 각 항목마다 A, B를 견주고 A, C를 견주고 A, E를 견주고 B, C를 견주고 B를 견주다 보니까 동일한 문항이 중첩돼서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요걸 선택했는데 이게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게 좀 약해지는데 차라리 여기 더 나한테는 맞는데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쨌든 그 문장 2개만 생각하세요. 내가 아까 이 문장을 선택했는데 이 문장을 선택했는데 막상 이 상황에서는 이 문장이 아닌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A, B 2개만 보세요. A, B 2개만 보고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것만 우선 동그라미를 치고요. 일단 동시에 하셔도 되는데 그 3번째 나왔던 답지 있잖아요. 답지에 체크를 해 가시면서 하셔도 되고 우선 질문지를 쭉 A, B를 읽으면서 그냥 정리를 한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요걸 이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여기 보시면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할 때 이 문구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요건 일단 덮어놓고 우선 2장을 쭉 읽으시면서 A, B, A, B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는 시간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경험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체크하는 건데요. 질문지에 그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적 반응 양식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문항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행동을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문장 A 혹은 B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윤희님 어떤 게 숫자 항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저요? 딱 봐도 경쟁 같아요.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고. 네. 성금님은 어디 갑자기? 협력. 정혜님 저는 적응. 적응이 아마 수용성. 진경님 저 회피 회피. 경쟁이 1도 없어요. 경쟁 1도 없어요. 경쟁이 1도 하나 있어. 근데 조금 아리까리한 게 있어가지고. 엄마는 2개야. 그러니까 문항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 뭘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항들. 자 우리 수진님은 저는 회피가 많아요. 회피. 저는 진경. 사실은 대상을 생각했어요. 왜냐면 헷갈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맞아요. 상대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했더니 회피가 나왔어요. 회피. 상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회피. 다행이랄까. 이 5분이 2분은 회피 유형. 성금님이 지금 협력형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쟁력 나왔고 정희님이 적응력은 이제 수용력하고 비슷할 거예요. 참 그러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한 게 다들 갈등 관리 전문가들은 이미 답은 만들어 놨어요. 답은 이미 타협을 넘어 협력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TKI 한 이유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성향을 일단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아까 우리 수진님 말씀하셨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적응하고 응하는 게 어때요?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5가지 유형을 밀고 당기듯이 쓰면 활용하면 된다는 건데 한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드일까? 우리는 협력형 한 분, 경쟁형 한 분,
맞죠? 회피형 2분, 수용형 1분. 그래서 저는 윤정희님이랑 살기 때문에 이 수용형은 굉장히 편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수용형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잠재적 문제점을 가장 많이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드러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드러나 보여요. 근데 치고 정리하고 나가기 때문에 뒤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뒤에 문제를 많이 낳아놔요. 왜? 일단 놔두거든요. 근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 두 사람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큰 사람은 수용력보다 오히려 회피가 훨씬 커요. 여기는 보이면서 그냥 문제 있는 거고 여기 묻어놔요. 땅에다 묻어놔요. 나중에 언제가 파요 파. 나중에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어느 순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터져요. 그래서 이제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회피형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수용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 내면 갈등이 생겨요.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받아만 주고 이해만 해주니까 나만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어떤 그런 생각만 갖지 않으면 하염없이 편안한 유형이 수용형인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반대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적인 것을 좀 살피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어떤 유형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수용인데 그 수치를 한번 보세요. 자 경쟁형은요 지금 높다라는 25% 그룹이 8개 항목 이상, 8점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수용 같은 경우는 여기도 7점 정도 돼 있고, 근데 미들 그룹 같은 경우는 경쟁 같은 경우가 4에서부터 7, 협력은 6에서부터 8, 타협은 5에서부터 8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위에 있는 게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지 그리고 보면 아예 1도 없는 게 있지만 한두 개씩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저기 진경님이 경쟁이 1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도 없는 부분은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경쟁도 때로 필요하거든요. 내가 왜 무조건 다 타협하고 양보하거나 회피하고 뭐 이렇게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거를 경쟁,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해석이 경쟁으로 돼 있지만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욕구를 나는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자기 주도성을 함의하고 있어요. 경쟁은. 그래서 막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내 주장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라 이거. 그래서 제가 정희님한테도 이 부분은 애니어그램 9번 유형한테도 가장 없는 형태거든요. 경쟁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니까 우리 회피를 하셨던 두 분 경쟁 필요합니다. 시아버지랑 싸우세요. 대신 안 되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원래 윗사람이요 밑에 사람이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바른 말 옳은 말 한 사람이 뼈 때려요. 훨씬 독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시고 정중하게 그래도 바뀌기 힘든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선호하는 갈등 관리 유형의 가장 최고는 선호하는 갈등 관리 유형의 우선순위 경쟁, 회피, 협력, 수용, 타협 이렇게 나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체크해 보셨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각 유형의 특징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썼던 볼게요. 경쟁. 자,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 경쟁형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에너지가 밖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MBTI로 따지면 이 유형이 경쟁 유형이 꽤나 많아요. 바깥으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논리적 배경과 예상 결과 볼까요? 내가 가진 입장을 포기하는 것보다 몇 가지 괴로운 느낌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 상황 밀려놓기 싫어. 지금 내가 좀 화가 나거나 상대방하고 트러블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말할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예상 결과가 어때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뭔가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럼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했다. 졌다. 그래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의 콧대를 꼭 꺾어 놓을 거야.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경쟁형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협력형 가겠습니다. 협력형.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협력형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평화적인 거죠. 협력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협력형 같은 경우는
제3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너지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형 같은 경우에 예상 결과는 양쪽 다 공정하게 취급받는 데 대하여 만족하며 해결책을 찾는 데 몰두한다. 그래서 갈등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협력형이 방향성인 거예요. 우리는 어찌되었건 인격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을 통해서 협력형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 단계가 어디냐면 타협형입니다. 타협형은 실은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절충인 거죠. 왜 우리 노사가 만나서 협력 안 하잖아요. 뭐예요? 타협한다라고 말하지 협력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100을 원하면 50, 상대방도 100을 원하는 50에서 그냥 자 50, 50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타협형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다. 타협형. 제가 지금 회피랑 타협이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시아버지와 맞아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 안 돼요. 왜냐면 상대방도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나도 포기했거든. 근데 사람이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둬요. 아유, 예를 들어 수진님이 시아버지가 이걸 포기했는데 내가 그걸 또 좀 크게 생각해줘야지. 내가 포기한 게 얼만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포기한 게 얼만데. 그리고 회피형 갈까요? 회피형은 말 그대로 갈등을 회피하는 겁니다. 근데 회피형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답 없는 이야기로 싸울 때 있죠. 답 없는 이야기 싸울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좋아요. 여보 아니면 뭐 자기야 아니면 당신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도 답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좀 시간 텀 주는 게 어때? 나도 지금 감정적으로 많이 좀 마음이 상해서 좀 화가 날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이 대화가 통하면 진짜 성숙한 부부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다면 이렇게 말할 정도의 부부는 웬만해서는 갈등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서로의 욕구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회피형은 중립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밀어넣는 거예요. 회피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제가 묻어놓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묻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어때요? 때를 만나면 터집니다. 우리 그 봄에 싹이 나도록 이렇게 씨앗을 심잖아요. 그 씨앗은 어때요? 내가 지난 가을에 씨앗을 심어놨는데 겨울이니까 싹이 안 트는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이 씨앗이 봄이 돼서 봄비가 내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때요? 내가 숨겨놓은지 심어놓은지 잊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싹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회피는 지금의 환경에서는 싹이 나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싹을 피울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회피형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잠깐 이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수능력. 이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수용을 많이 해주는 그런 유형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다른 사람들이 결국 이런 나를 이용을 해요.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능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내어주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내어줘도 괜찮아, 하나씩 줘도 괜찮아 라고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또 집에 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나? 나는 받은 거 없이 자꾸 주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납니다. 그래서 회피형이나 수능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에너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쟁형, 협력형, 타협형은 주로 밖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요. 회피형이나 수능형은 내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돌리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갈등의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을 너무 많이 썼을 때, 또 경쟁을 너무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정말로 필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게 힘들어요. 자기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근데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경쟁, 약간의 푸시, 스스로 뭔가 원하는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회피형이나 수능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항상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어떤 게 좋아? 저도 그래서 우리 저기 정희님한테 당신 어떤 게 좋겠어? 먼저 항상 의견을 물어봐요. 근데 대답의 한 80~90%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처음에 그게 좀 답답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PKI나 애니어그램이나 MBTI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의사결정권을 주면서 자기가 쓰지 않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자꾸 판을 열어주는 거죠. 우선권을 주면서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잘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항상 두 번째 하나만 지나지 않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물어봐가지고 빨리 협력. 주변 사람들의 관심은 당신의 결정이나 정책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 협력이라는 것을 쓰지 않았을 때. 근데 협력을 쓰면 어때요? 당신의 태도는 중요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 우리가 합점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협력이 갈등의 가장 최적의 방향성인 것 같지만 왜 못하냐면 인내를 해야 돼. 기다려야 해.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나도 준비할 때 기다려야 되는데 사안은 사안에 따라서 너무 급하게 선택을 해야 될 그 상황 못 쓰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다. 수용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 팔로워 일까지 전부 짊어질 필요 없다. 수용하는 사람들은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다 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요. 근데 수용성이 아예 없으면 어때요?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인물로 낙인을 찍힐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필요하겠죠. 회피.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된다. 근데 회피를 아예 안 썼을 때 어때요? 너무 직접적으로 저돌적으로 들이미는 어떤 그런 성향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대감이나 인격적 모독이나 추후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 당신은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 전 쓰지 않으면. 그래서 적절한 타협. 그래서 갈등관리 유형의 핵심 방향성 그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유형들을 골고루 쓰자. 내가 할 말을 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약간 피해야 될 때는 좀 피해야 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상대방이 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득권을 가지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이 결정권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면 나중에 나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회피 내지는 수용도 괜찮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유형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데 적재적소에 어느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써야 한다.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도 이 5개 적절히 잘 쓸 필요가 있겠죠. 훈육한다고 너무나 많은 경쟁력으로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부모, 그것도 굉장히 아이한테는 매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아이가 뭐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을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면 약간 회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엄마가 그거 당장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거든? 한 번만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것도 회피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어요. 대화가 돼요. 그러면 타협형이랑 협력형까지 나갈 수 있어요. 너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는 그 게임을 즐기는 너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긴 하지만 걱정도 돼. 어느 정도까지는 게임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서 타협 내지는 그러면 너가 이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라는 그런 협력의 방향성도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 자체를 항상 최소한 이 대화 코칭 육회기가 끝나면 우리는 행위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그 행위가 주는 내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만 공부를 해도요. 앞으로 삶이 많이 편안해집니다. 누구의 삶이? 나의 삶. 그 사람의 말에 갇히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갈등 관리 모드가 필요한지 에피소드별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직장인이에요. 이 팀원이 피드백을 해도 대답도 없고 수정도 하지 않고 회의에서 의견도 내지 않고 딴짓만 하고 지각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팀원이 있었을 때 5가지의 이 어떤 갈등 관리 모드에서 어떤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타협? 경제? 타협? 경제? 잘라? 잘라도 있죠, 경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면 그러죠. 야,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고 싶다 하지만 이럴 때 써야 할
써야 할 리더의 갈등 관리 유형은 자, 바로 잡아야 되니까 내비둬야 돼요. 잡아야 되죠. 왜냐? 오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명확하게 어떤 유형을 써야 돼요? 경쟁 모드를 써야 돼요. C, B,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그래도 그 사람이 온전히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지만 요 근래 뭔가 이런 문제가 좀 생겼어. 그럴 때는 수진님 말씀하셨던 적당한 타협형으로 언급을 조절해 줄 필요는 있죠. 이게 전체 모습이 아니라 일부 모습인데 거기에 너무 푸시하면 어때요? 상대방도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러면 경쟁 모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 교육 수치, 상식 이해 이런 거죠. 작은 회사에 내가 사장입니다. 그런데 생산부장이 찾아와서 새로운 기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이 기계를 도입하면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한 달 안에 기계의 어떤 값어치도 막 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성도 좋아지고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럴 때는 내가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모드를 써야죠? 타입일까요? 어떤 모드를 쓰면 좋을까요? 타협? 성검님은? 값을 경제. 깎아야지. 이시 빛났어. 이 유형은 회피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회피라는 게 있잖아요. 지속적 회피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내가 사장인데 갑자기 생산부장이 사장님 기계를 바꿔야 해요. 아니 근데 퇴근을 딱 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건조기를 바꿔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건조기도 쓸만한데 근데 새로 나온 건조기가 훨씬 더 성능도 좋고 빨래도 잘 마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그래 사!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그래 정말?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까? 자 이런 거죠.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습니까? 상황을 검토해보는 거예요. 실제 수익성 25%가 되는지 정말 빨래가 잘 마르는지 이런 것을 좀 따져보고 이제 그 다음에 적절한 타협을 해서 이제 변화를 주는. 그래서 이런 유형은 회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회피를 해라. 자 우리 5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때요? 나는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통장에 이제 실제 돈이 없어. 그래서 미안해 내 통장에 돈이 없어라고 그냥 단방에 거절한다. 거절한다. 돈을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친구한테 빌려준다. 없고 그래도 하룻밤 정도는 고민해 본다는 어떤 척을 한다. 안 빌려줄 전 진짜 돈이 없어요. 척해주세요. 왜냐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로 바꿨을 때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나에게 전화하는데 나에게만은 전화하지 않아요. 돈 빌리는 사람들 한 2-3명 정도 전화하겠죠. 근데 내가 바로 친구한테 나 친구 돈 좀 빌려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야 나 지금 돈 없어 미안해 또 끄는 거보다 그래? 나 좀 상황이 좀 쉽진 않은데 한번 잠깐 좀 여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회피. 그리고 하룻밤 정도 생각해본 다음에 친구야 내가 좀 살펴봤는데 도저히 안 돼.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500만 원까지 좀 어렵고 50만 원 좀 괜찮을 것 같아.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 예를 들면. 근데 그 약간 희망 고문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하고 그래 많은 분들이 희망 고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희망 고문은 안 해줄 건데 시간이 길었을 때가 희망 고문인 거예요. 빌려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답이 없어. 이거 희망 고문 맞아요. 그런데 하룻밤 정도 텀을 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근데 하는 것은 이게 액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터무니없이 왜 1,000만 원씩 빌려달라고 하면 1,000만 원 아예 없다고 네. 했으면 바로 얘기하고 바로 거절. 10만 원이네요. 제가 함께 컨설팅사에 하고 있는 이런 영업부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한테 돈이 있냐고 안 물어봐요. 돈이 있냐? 좀 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호야 200만 원만 입금해. 근데 형 돈이 있냐고 먼저 물어봐야지. 그럼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야 나한테 200만 원 있냐고 물어보면 결례지. 갚은데 이렇게 말해요. 개코는 뭔 개코는 뭔 갚으냐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짧게 쓰니까. 오히려 왜냐면 이제 자금 융통이 잘 안 될 때는 1, 200도 없을 때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막 바쁠 때 그때 시기는 어기지 않은데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래요.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 돈 없어.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어찌됐건 해피. 그리고 그 이제 요거는 중간자적 입장인데요. 내가 뭔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을 때, 특히 주부분들이 이제 뭔가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해도 되지만 회피의 그 활용 대상이 남편이에요. 아 내가 그거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선상도 연장선상일 수 있어요. 아 그거 내가 바로 좀 할 수 있는데 내가 남편하고 상의해볼게?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래서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적금 사용. 집을 넓혀가기 위해서 5년간 모은 적금 이제 3개월 뒤면 만기인데 그리고 아이들 통학을 고려해서 집도 좀 넓은 집으로 해서 아이들 방도 주기로 했는데 아 시골에 어머니 축사가 모여가지고 고치고 싶은데 어머님은 생계 유지와 생활 활력소가 되게 중요한데 도대체 아이들 방을 지킬 것인가 어머니 축사를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해약해갖고 어머니 축사 고쳐줘요? 이제 축사 조그맣게 고쳐주고. 조그맣게? 어떨 것 같아요? 이형 너무 어려워지신 머리가. 안 된다? 당신답지 않고 왜 그래요? 경쟁을 한다고? 경쟁을 한다고? 아니 왜냐면 남편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죠 알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뭐 집 살려고 돈 벌고 그런 걸 아는데. 근데 남편도 엄마의 축사를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커요. 왜 이제? 남편이 알아서. 아무리 남세라 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타요? 타요? 성우 이거는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협력. 저도 타협잖아요. 타협 정답 타협 또는 협력. 자 이제 여기서 타협 또는 협력이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적금을 털어서 축사를 지어준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3개월 뒤면 만기니까 이 만기를 하기 전에 시골 같은 경우는 어찌 되어 이런 대출이나 이런 적절한 이윤 적은 거, 그러니까 이자 적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방향성을 찾아가는 타협과 협력. 그래서 서로의 결정이 상반되고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고3이 됐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맥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1분 1초 아쉬운 판에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우리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수영이요 그렇다면? 수영. 수영! 자기 인생인데 알아서 하겠죠. 고3인데도? 이나 그렇게 한다면? 타협. 어떻게 하시겠어요? 타협. 저 수영. 수영? 저도 타협을 좋아해요. 조금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거야. 아, 그렇죠. 공부 만약에 못한다면 그냥 수영을 할 거 같고. 그래도 조금 엄마가 봤을 때 그 대학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아쉬운 마음이 들면 타협하는 거. 가능성 있으면 맥대. 그렇죠. 이제 물론 이것은 이제 예의이기 때문에 뭐 꼭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타협 또는 협력. 어쨌든 아이한테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연계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래 할 수만 있다면요 의왕이면 명문대 가주는 게 좋아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애를 괴롭히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건 반대지만 아니 공부할 수 있고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인속으로 하는 것도 좋고 스카이 가는 것도 좋아요. 왜? 그게 나중에 자기의 삶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쭉 이렇게 살다 보면 학창 시절이건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이건 직장 시절이건 뭔가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냈던 성과 있잖아요. 자기 자존감과 자기 스스로가 자립감을 갖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 5개의 경쟁 체제, 갈등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적인 갈등 관리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사과 먹고 싶은 사람하고 손 들어 그랬더니 셋이 다 손을 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땅 나눠서 돼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됐을까요? 먹고 싶어 하니까. 해결됐어요? 그래요? 그걸로 충분히 해결됐을까요?
수영이하고 리나가 사과 먹고 싶은 사람 쳐요 했는데 반으로 딱 잘라서 딱 줬어요. 둘 다 만족했을까요? 타협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눠서 먹을래? 이렇게 아니면 물어보거나. 물어보고. 이 세 아이는 사과를 먹으려고 하는 내적 욕구가 동일할까요? 사과 먹을 사람 저요? 동일할까요? 동일할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아이는 사과가 필요해? 사과가 먹고 싶어? 이 아이는 정물화를 부리고 싶대. 이 아이는 먹고 싶대. 이 아이는 그냥 씨를 사과를 가지고 가면 뽀개갖고 씨를 심고 싶대. 사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셋 다 다르죠. 그런데 먹고 싶은 욕구가 다 동일해요. 먹고 싶은 욕구가 셋 다 동일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먹고 싶은 욕구가 셋 다 동일하면? 원래 나만 먹고. 근데 두 번째를 살펴보면 먹고 싶은 욕구가 이 아이는 정말 배고파서 먹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입가심으로 얘는 저 맛이 어떻지? 라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또 욕구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진짜 배가 고픈 친구는 많이 주고 입가심은 또 맛이 궁금하면 조금만 주면 될까요? 셋 다 배가 고프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동일하게 나눠주지만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 관리의 가장 큰 핵심은 상대방의 욕구를 살펴요.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죠. 실제 대화법에서도 내적 욕구는 느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내적 욕구와 느낌에 맞닿는 부분을 이제 오픈돼 있죠. 다음 수업이 그분들하고 또 같이 한번 해볼 텐데 결국 원하는 욕구를 찾아서 충족시키는 작업들. 언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의 내면을 바라보는 관찰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갈등 관리에서도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쟁점을 파악하고 실질적 이해관계에서 대체제를 찾는 것까지 이런 형태로 갈등이 왔을 때 갈등 그 자체에 함몰되지 마시고 이 갈등이 서로의 욕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난 후에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면 내 안의 욕구와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가장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갈등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뭐 갈등의 직접적인 경쟁, 타협, 협력, 회피, 수용 다 어떤 형태든 본인의 각자 환경에 따라서 쓰면 좋지만 어쨌든 상황을 일단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어떤 생각을 통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요거 있잖아요.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부분이 빅터 프랭크 박사가 말씀하셨던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의 힘인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배려와 연민을 갖는데 어떤 사람은 폭력과 포갑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자아 적성 자체를 상실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결국은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텀 때문에 삶이 변화하고 달라진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숙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이론 5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쭉 보셨는데 살펴보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갈등 관리 유형을 쓰는 게 도움이 될까? 뭐 가족들이 대다수니까 부부나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나 아이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을 딱 뵀을 때 내가 이걸 어떤 형태로 썼을 때 조금 도움이 될까? 그것을 한번 정말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3회기 주제인데 내 삶에서 주로 좀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요즘 어떤 감정들 좀 많이 느끼는지 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갈등 관리 유형 함께 참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이제 진경님 순서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시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회피가 진짜 맞다는 생각이 오늘 좀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경쟁을 싫어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가정, 그런 분위기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좀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랑 이제 외부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 달랐구나. 가족에는 좀 경쟁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 안에 특성이 있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죠. 땅이 자꾸 심어놓으니까 에너지를 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가장 약한 부위가 터치가 되잖아요.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가족한테 가는 겁니다. 자, 선우. 저는 갈등 관리도 결국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 고3 아이 그 맥데리아 알바할 때 수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디 한번 해봐. 어차피 대학교 꼭 고3 때 안 가도 되니까 뭐 재수해도 되는 거고 어디 한번 해봐. 네가 나가서 그렇게 해보면 넌 결국 다시는 네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다시 오게 될 거야. 그럼 이제 그때 내가 너랑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하는 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만의 어떤 그 기준점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다 내 중심적으로 갈등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것도 좀 고쳐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중심을 갖고 사는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은 약간 맥락으로 좀 다를 수 있죠. 훌륭한 발견입니다. 저는 이거 할 때 남편이랑 갈등 있을 때를 상상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갈등 있으면 좀 타협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쟁이 10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던 게 많았구나. 남편 많이 참고 살았구나. 이거 안 계시는 거죠? 안 계시는데. 녹음을 들으면 이런 거 나온 걸 수도 있을 텐데. 남편 회피 나올 것 같아요. 남편분이 또 아내의 어떤 그런 열정에 가혹해서 수용해 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희님 어땠습니까? 그 평소에 어쨌든 이제 저의 어떤 성향이나 뭐 아니면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이 갈등에도 다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 있구나. 그냥 40년 이상은 그냥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조금 변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갈등이지만 그러니까 갈등을 꼭 통해서라기보다는 뭔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저도 회피하는 성향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지 아까 보통은 이제 수용을 하는 편인데 이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수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가 뭐 나중에 또 다시 어떻게 뭐 다른 형태로 폭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크게 그런 걸 묻어뒀다고 해서 폭발하거나 이런 경우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스스로를 잘 맞추는 못하는데 저랑 되게 친한 주변의 어떤 뭐 동생이나 친구들은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해서 답답해라는 말은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좀 부딪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까 말대로 뭔가 내가 이용당할 수도 있고 너무 수용하는 게 모습만 보이니까 언니도 한 번쯤은 이렇게 왜 그냥 그걸 참아 말해야지 뭐 친한 사이에는 뭐 남편이랑 있었던 이런 얘기하잖아요. 언니 그걸 왜 받아보고 이렇게 누구라고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박모 씨죠, 박모 씨. 뭐 라시인데 박모 씨.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보면 되게 경쟁이 이런 게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친구인데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갈등을 하기 싫은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그냥 조금 묻어두면 만사가 편하니까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랑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저도 그런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필요 이상하게 막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분명히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는 특히 리나 앞에서는 그런 거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갈등 상황도 사실 잘 생기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진님. 저도 이제 발표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막 그
사랑을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어떻게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수용해야 될 부분은 수용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협력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 스스로 타협하니까 안 되네, 그냥 회피해야지 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갈등 상황에서 좀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좀 이제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뭐 이거 타협하고 협력하고를 좀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멋지십니다. 5분 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학습자세요. 이미 너무 지적 수준이 높아. 그래서 이해력도 빠르고 어떤 의도로 전달했는지도 명확하게 헤아리시는 부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중인격자가 되세요.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외적으로 흐트러지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명제 자체를 버리세요.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는 어떤 형태건 다양한 상황과 맞닥뜨려서 적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중인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제 다 다중인격이에요. 밖에서 말하는 나 다르고, 집에 들어와서 말하는 나 다르고, 남편한테 대하는 거 다르고, 친구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그렇듯이 이 5가지 어떤 유형을 정말 넘나들듯이 자유롭게 좀 잘 활용하면서 너무나도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적 감정, 그게 어떻게 욕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로 또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회차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